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의 신기한 멘토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모처럼 조금 더 강한 반등을 하기 위한 노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발맞춰 투자 전략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먼저 시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소 시장 상승세입니다. 0.74%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1981.3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 거래 대비해서는 약 14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관련된 부분을 체크해 드리면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이 1,000억 원 넘는 매도 움직임, 외국인 80억 원 넘는 매수, 그리고 기관은 160억 원 매수 우위인데 금융투자와 투신권의 행보가 약간 다릅니다. 금융투자 쪽은 340억 원대 매도 우위, 투신은 360억 원 매수, 그리고 사모라든가 은행, 기타 금융 쪽에서의 매수세, 연기금 쪽에서도 50억 정도의 매수로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9%대 현재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1%대 상승, 현대모비스 0.2%, 아브레퍼시픽도 0.1%대 상승 흐름이지만은 한국전력은 0.3%대 소폭 하락세고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은 네이버 하락세, 그다음 삼성물산도 하락세, SK하이닉스도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조금 더 상승률이 큰데 1.1%대 상승입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위권 이상의 종목군들도 체크해드리면 기아차가 1.7%대 상승, 신한주주 0.2%대 상승, SK텔레콤도 0.6%대 상승. 하지만 포스코, LG화학 같은 경우는 하락세고 16위부터 20위권 내 종목군들의 흐름은 KTNG 1% 상승, LG생활건강도 상승세, 삼성 SDS 상승. 하지만 SK라든가 SK이노베이션은 하락세입니다. 업종별 흐름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이제 가장 높은 업종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운수창고입니다. 3.3%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기계가 2.1%, 운수장비, 섬유의복, 유통,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1% 이상의 상승세입니다. 하지만 음식료라든가 통신, 비금속 업종군은 하락세인데 어제장 통신업종의 상승률이 좀 높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장은 좀 약간 소외감이 나오면서 큰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가 업종에 있어서는 상승하고 있는 숫자가 하락보다 좀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스닥 시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696.03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의 움직임이 거의 확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장이네요. 하지만 금요일 장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내일 장도 만약에 상승 이끌어낸다면 700포인트 돌파는 머지않았다. 700포인트 돌파 이제 조금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인이 457억 원의 매도세를 내놨지만은 기관이 27억 원의 매수,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조금 많이 샀습니다. 473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관이 8일 동안 순매수를 했다라는 것에선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외국인이 473억 매수에 조금 동참을 했다. 외국인은 많이 이렇게 저가에 들어오기보다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셀트리온이 1.54%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가 0.58% 하락 추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조금 지루한 움직임을 끝내고 1.69% 상승하는 흐름, 1.8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장 그리고 모레장까지 상승을 이끌어낸다면 지금까지 모아놨던 힘이 상승의 움직임으로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JENM은 0.53%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0.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이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5.7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6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데지 컴바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15위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는 항상 조심하자라는 의견 드려보고요. 바이로메드는 0.52% 하락하고 있고요. 코미팜은 0.41%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로엔도 0.13%로 약 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컴투스는 0.38%로 조금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파라다이스가 0.29%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상승에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도 0.08%로 보합권 움직임, 그리고 GS 홈쇼핑, 이오테크닉스가 각각 2.04%, 0.82%씩 상승 중이고요. 케오젠이 1.14% 정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황 점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황도 점검해드렸고 본격적인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내부터 해드리는데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직접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드리고, 문자로 내 고민사항 남겨주실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고민에 대한 사항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투자 고지해 드리는데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언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가 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문의 주셨고요. 6458님께서 비중 10%, 매수가 10만 5천 원에 담고 계신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현대중공업 자체는 저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업종을 제가 꾸준히 이슈로 들고 나오고 조선업계 그리고 해운업종을 좀 바라봐달라 한 만큼 올라가는 것에 대한 조금 좀 믿음과 신념은 있지만, 하지만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양봉이 떴을 땐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음봉이 떴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올라간 이후에는요.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오늘 양봉으로 3.8% 정도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내일 만약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10만 5천 원 부분까지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 저는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5천 원 이하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지만요. 만약에 내일 흐름 그리고 모레 흐름까지 계속 올라가서 11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면 단기적인 짧은 성향이시라면은 수익 실현 하시고요. 만약에 길게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조금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음봉이 나왔을 때 10만 5천 원 선에서 조금 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박스권 상단부죠. 박스권 상단부인 11만 5천 원을 돌파한다면요. 돌파 지지할 때 지지하는 라인 12만 원 선에서 조금 추가 매수 해보는 것도 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입니다. 후성이고 매수가 6,100원 15%입니다. 단기 매도가 궁금하시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는 현재 6,18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100원 매수가 대비해서 크진 않지만 소폭 매수 대비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근에 4월달, 5월달쯤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6,100원 부분에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후성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가치가 이제 막 평가받기 시작했다. 사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소외감이 커졌습니다. 올해 2월, 3월, 4월 달까지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다 할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4월 달부터는 전기차 관련된 이슈의 핵심 종목으로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성기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사셨다라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홀딩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당연히 높은 가격이고, 또 주보기 형태로 전환을 했을 때 5일선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6,800원, 7,000원 언저리까지는 지금 같은 상승 추세는 이어져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뜨거웠던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변화 움직임, 하반기에는 더 본격화될 것이고 또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후성 같은 종목군들 충분히 미래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실적 관련된 부분도 체크를 해드리면은 적자 기업에서 흑자전환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도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 적자 기업이었지만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흑자로, 그럼 2016년도는 그 흑자에 대한 기조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기별로는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기업의 질적인 측면,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고 질적에 대한 측면도 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익 최소한 10% 정도의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IOK고요. IOK요. 네, 1285원에 1285원에 10%. 10%요? 네,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게 최근인가요? 네, 최근에 액면 분할했을 때 이렇게 급등할 때 사셨네요. 네네. 그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뭐 주식이 가치가 좋아져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단순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심리를 통해서 뭐 그런 가격에 이렇게 좀 진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걱정 많으시죠? 네. 네,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이신 것 같은데, 지금 내려오고는 있지만요, 일단 조금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반등에 한 번도 없이 내려왔어요. 예, 거기다가 기관이 목요일에 5만 주를 샀는데도 그걸 내놓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이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지금 적자 기업인데 흑자 기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기업 가치만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 모습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사서 미숫가루에서 나올까 하는데, 조금 더 사신다면 저는 지금이 아니라 1,000원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00원대요? 예, 액면 분할 전 가격대 있잖아요. 여기 박스권 횡보했었어요. 네, 1,000원에서 9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탈출엔 도움이 되는 전략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1,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땐 추가 매수하기에 너무 비중이 커져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유 비중으로요, 반등 한번 올라오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기업이 기업인 만큼 이게 뭐 망하거나 뭐 앞으로 안 될 기업은 아니에요. 뭐 조인성이나 고현정 같은 이렇게 뭐 스타 배우들이 소속돼 있는 소속사도 가지고 있고요. 뭐 화장품 회사도 인수를 해가지고 조금 규모를 키워보겠다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데, 진입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기업 가치를 잘 보신 것 같은데 1,000원대에서 들어가셨으면은 좋지 않았겠나. 하지만 뭐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지금은 보유하시고 1,000원 있잖아요. 1,000원. 네, 1,030원 선이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그 다음 반등 때는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려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여보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30원대까지 안 내려가고, 네. 주가까지 바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은, 여기 1,160원 선에서 지지하고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도박이 아닌가 싶어요. 1,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뺄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수하면 1,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데 거의 동전 던지기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앞면, 뒷면. 그죠?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반등 한번 기다려보자. 올라오면은, 매수가
1285원 선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할게요. 예, 기업은 괜찮으니까 매수 타이밍만 다시 한번 잘 잡아보시면은 좋은 수익 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씨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무학. 네, 무학이시고요. 예, 비중은 20%고요. 네, 29,500원. 무학 29,500원, 비중 50%시고요. 20%시고. 비중. 네. 예. 거의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제가 그거 매수한 지, 네. 29,500원에서 3번 매수하고 또 28,000 얼마에서 또 매수해가지고, 네. 그렇게 단가 조정해놨거든요. 그러세요? 네. 예. 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주를 비롯한 이제 주류 예, 예. 업계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재작년이죠. 엄청나게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인 것이 경상도 지역에서 이제 확실한 자리를 매김하였고 수도권까지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했는데 사실 작년 7월달, 작년 이맘때 예. 조금 안 되는 기간에 있어서는 최고가가 65,000원까지 나왔던 기업인데 3만원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 이유는 네. 전국구, 즉 수도권 진출에 대한 야망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수도권 진출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화된 부분, 즉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무학의 그런 제품들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마케팅 비용을 비롯한 관련된 또 인프라가 서울에 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초기 비용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1년에 가까운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지금 무학의 점유율 상승세는 힘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점차적으로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인 특색이 강했던 주류 업계의 제품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은 아주 조금씩 그 부분에 균열이 좀 생기고 있고요. 최근에 이마트를 비롯해서 대형 마트와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수도권 내 무학의 입지는 어느 정도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청자님 사시는 곳이 경상도 지역이신가요? 서울 지역이신가요? 서울인데요. 그러세요? 네. 저는 한 4만원 정도 보고 샀거든요. 4만 원이요? 그거를? 예. 네. 우선은 4만 원까지는 점유율이 빠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4만 원이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네. 점유율 추이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5천 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보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되실 때 매일매일 무학이라든가 무학 제품의 소비자 반응이라든가 점유율 관련된 부분을 검색해 보시면은 시청자님께서도 뉴스로도 어느 정도 무학의 점유율 흐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두 번 해보시고 만약 그게 어려우시면은 저희 쪽 연락 주시면 그때마다 또 점유율을 확인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능동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한번 공부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추가 매수 좀 하려고 더 떨어지면은 추가로 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우선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무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제품들이 나왔는데 사실 반응이 예전만큼은 뜨겁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그러한 반응이 나온 제품들이 나올 때 추가 매수 하셔도 되시는데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곁들여서 목표가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한 27,000원 정도로 잡고 매매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이 안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진행하겠습니다. 0833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바디텍 매드 36,600원의 비중 20%인데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갈등입니다. 시원한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보유하시고요. 일단 아직까지 수익도 나지 않고 손해도 나지 않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입 타이밍을 만약에 이 기업 장기적으로 조금 보셨다라면은 저는 보유하시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이런 차트를 보고 모내기 차트라고 하거든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데
기다리기도 전에 힘드니까는 밭을 갈아엎어버리겠다. 이건 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굉장히 이쁘게 바닥권에서 횡보를 시키면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같이 들어갔다면 기다려야죠. 수익이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기업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2013년에 230억 매출이었는데 올해 추정치만 해도 600억에 육박하는 매출액입니다. 거의 3배 정도 가량 성장을 한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좋고요. 해외 시장의 진출 소식들도 상당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라든지 호재 한 방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힘을 많이 모아놨다라는 거죠. 이만큼 힘을 모았으면 보통 힘을 모은 길이만큼 올라간다고 보면 7만 원 선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요. 저는 39,000원대를 드리고 싶어요. 이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라인이거든요. 여기에 물렸던 분들은 자기 본전가가 오면 매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8,000원이 되면 일단은 깔끔하게 한번 이익을 조금 실현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 보시던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다시 한번 수익을 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루한 만큼 큰 수익 조금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 보유하셔가지고요. 약 한 20% 정도의 수익을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도 문자로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말씀드릴 건데 22,300원 10% 비중입니다. 역시나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셨습니다. 원익 IPS 22,300원이면은 정확하게 또 지금 현재가와 매수가 거의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최근에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봉 형태로 전환시켜 보더라도 이 상승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실적 관련된 측면 약간의 최근 들어서 소외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부담 요인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원익 IPS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비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5% 정도만 좀 추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고가권에 대한 논란들은 좀 나올 수 있고 또 IT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다 나쁘다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아직 이렇다 할 투자 심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고서는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도 짧게 그리고 손절까지 좀 짧게 잡고 매매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시해 드리는데 목표가 설정 같은 경우에는 23,7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21,2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5일선에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너무 확대되거나 너무 상승이나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섹터,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고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최근에 상승률만 봤을 때에는 주가 좀 부담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목표가 설정 이렇게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간적인 측면을 제시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목표가 한 23,700원 정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어느덧 다시 한번 700포인트 부분에 대한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다. 700포인트 부분까지 치고 올라갈 때는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이 앞서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올라갈 것이고 또 단기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올랐던 종목 쪽으로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겠기 때문에 37,700원 정도, 23,700원 정도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이 가격대에 적어 놓으시고 대응 전략 짜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세종텔레콤이요. 세종텔레콤이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230원이요. 1230원이요?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근데, 목표가를 어느 시점에 가서 잘라줘야 되는 건지.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30%요. 30%요? 예. 왜 오늘 안 팔았어요? 오늘 팔아야 할 시점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잘 몰라가지고요. 예. 네, 시청자님 이거, 예. 차트 지금 보이시죠? TV? 예. 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급락을 했다가 급등도 했다가 완전히 왔다 갔다가 굉장히 빠른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핸드폰 잠깐만 안 보거나 매매 잠시만 안 하면 주가 훅 빠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눈 깜짝하는데 상한가가 아니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본인만의 철저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게요, 혹시요, 예, 예. 목표가가 1,600원까지 갈까요? 1,600원까지요? 예, 예. 저는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몰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군가가 매집을 굉장히 잘해놓고 어떤 세력이 끌어올릴 거란 말이죠. 예, 예. 제가 차트 심리학이라는 걸 주장을 하는데요. 예. 이 주가가 끌어올라가는데 끌어올리는 사람이 기계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예. 예, 사람인데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들이 나는 1,500원만큼만 올리려나 하면 500원이겠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난 2,000원까지 올리겠다 하면 2,000원이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예, 예. 얼마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내가 몇 % 먹겠다라고 설정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이거 매수하신 지? 이거요? 예. 이거 사고서서 한 달? 한 달 그죠? 됐어요. 한 달인데 지금 수익률이 16% 정도 되시거든요. 엄청 후회를 했어요. 아, 사고 난 다음에요? 예, 왜냐면은 산하네트워크가 그걸 팔아서 이걸 바꿨는데 그건 네. 날라가고 이거는 안 올라가고 해가지고요. 아, 그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예. 한 달에 16%면은 남들 1년 이자 있죠, 은행 이자. 네. 은행 이자 16년치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수익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많이 내다 보면은 급락하고 막 그런 거에 많이 휘둘려요. 네네. 그래서 수익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장 마감까지 한번 보니까요. 예. 실시간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30분 봉으로 봤어요. 예. 오늘 한 번도 안 빼고 쭉 올라갔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내일까지 조금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으로 뜨잖아요. 뭐, 네네. 시가가 뭐 10%, 뭐 15% 이렇게 뜨잖아요. 예. 절반 정도 일단 챙기세요. 안 그러면은 내려갈 때 결국엔 내 돈이 아니에요. 아, 저는 다 자르려고 그러는데요. 절반 말고요. 다요. 예. 다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70% 자르고 3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이 종목을 지금 운전하는 드립을 하고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사람 마음을 제가 읽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가위바위보 하는데 제가 뭐 낼지 아시겠어요? 네네. 모르죠? 예. 예, 그래서 사람 마음을 읽겠다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정하신 목표 수익률까지 한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20%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 절반 정도 챙기고, 절반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예. 저는요, 그 저항가 1,580원까지 갈까 하고, 거기에 내일 내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아, 예, 거기까지 일단 내일 장 시작하면요. 갭으로 예, 예.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갭으로 뜰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니까, 예, 그때 수익 한번 청산해 보시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드리는데 먼저 거래소입니다. 현재 0.57% 상승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1978.43에서 현재 예상 체결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고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11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입니다. 수급 관련된 주체들의 흐름도 체크해 드리면은 개인 같은 경우는 1,300원 넘는 매도 우위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70억 원 매수 우위, 기간은 소폭이지만 140억 원 매수 우위 예상되고 있는데 투신과 사모,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 금융투자 쪽에서는 910억 원대 매도 우위 현재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 한국전력, 보아콘 마감 예상, 현대차는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면서 1.4% 상승 마감 예상, 모비스도 소폭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 아웃넷퍼시픽 같은 경우는 0.8%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권에서 10위권 내 종목군들 네이버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합니다. 4%대 넘는 강한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고 삼성물산은 하락 마감 예상,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 마감 예상, SK 하이닉스는 오늘장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5%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11위권 이상의 종목군들
신한지주, 기아차 모두 상승 마감 예상, 포스코, LG화학은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위에서 20위권 내 종목군들은 KTNG, LG생활건강, 홈스 SDS는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 SK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은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흐름도 체크해드리면은 현재 가장 높은 업종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은 운수창고, 기계, 운수장비, 의료정밀, 전기전자, 의약품, 그다음에 섬유, 의복 업종군들이 1% 이상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고 전기가스, 음식료, 통신업종은 소폭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마감 예상 체결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698.58포인트에서 마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700포인트에 가까워졌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종목이 조금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수급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이제 551억 원 정도의 개인 물량이 나왔지만 기관이 38억 원, 외국인이 554억 원 정도의 매수에 임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이제 외국인이 내일까지 들어온다면 상승, 이제 릴레이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한번 드는 자리입니다. 오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2.27% 상승 마감 중이고요. 카카오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동선은 상승폭을 조금 키워냈습니다. 2.15%로 마감 중입니다. 내일장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J ENM은 0.66% 정도 하락 마감, 메디톡스는 0.32% 정도 하락 마감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데지 컴바인도 하락폭을 조금 키워 나갔습니다. 5.8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건 다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코데지 컴바인 너무 위험한 종목입니다. 조금 멀리 하시길 바라고요. 바이로메드는 0.26% 하락 마감, 포미팜은 1.08% 상승, 로에는 0.66%, 컴투스는 0.53% 정도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 중입니다. 파라다이스는 2.36, SK머티리얼즈는 0.34, 그리고 케어젠이 좀 큰 폭으로 3.5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1%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GS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1.9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이 영업 정지를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쇼핑주들도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GS홈쇼핑 경쟁사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조금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월 31일 마지막 5월달 거래일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을 상승으로 조금 마무리하면서 5월달 좀 변동성 커지면서 조금은 아쉬움도, 그 다음에 불안감도 컸던 한 달이었지만은 다음 달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았나라고 보내드리면서 현재 각 시장의 마감 상황 집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동시효과 때보다 조금 더 상승률 확대하면서 0.8%대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고 1982.88포인트 전 거래 대비해서는 약 15포인트 정도의 상승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도 198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 비슷했습니다. 0.88% 오늘장 상승 흐름 보이면서 698.16에서 마감됐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약 6포인트 정도의 상승 흐름인데 어느덧 700포인트 언저리 부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일장 6월달 첫 거래일 다시 한번 7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각 시장의 특징주도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보혜양조입니다. 앞서 종목 상담에서도 무학 나왔는데 비슷한 종목입니다. 보혜양조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지역 중심으로 한 주류업계 좀 강자 흐름,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 진출 마찬가지로 진출하였는데 주가 흐름은 무학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상승 흐름,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좀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점유율에 대한
부담 요인이 또 생기고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비용 관련된 부분들도 보혜양조에는 조금은 버겁게 느껴지면서 주가는 하락세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뭐 탄산수를 비롯한 저가 관련된 새로운 좀 주류 업계의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여성이라든가 좀 젊은 층 공략한 주류에 있어서 점유율 확대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모내장 같은 경우에는 흡수합병 관련된 얘기도 상승을 하였지만은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으로도 손색이 없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안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잘 몰랐던 분들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종목은 완전히 환골탈태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KT인데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적자에 대한 우려가 그다음에 기업 이미지 실적을 못 내는 기업, 그다음에 통신업종 내 가장 성장성이 더디다라는 얘기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6,000원 저점 형성 이후에 현재 주가는 32,000원대까지 빠르게 반등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통신업종이 잘 나가기 때문에 KT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 경영진 고체를 비롯한 긴급한 구조조정을 비롯한 관련된 이슈들이 기업의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고, KT의 최근에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면서 주가에 대한 회복세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장 52지신 고가 종목 KT 단순히 경기 방어 섹터를 하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되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오리엔탈 전공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 채권은행 관리정 절차 종결 소식에 좀 급등을 했다가 오늘 보합권까지 한번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적자에서 지금 흑자 쪽으로 전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회사고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암코라는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채권을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이 회사의 채권 부실 기업이다. 하지만 우리가 채권을 사서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키워서 팔아서 수익을 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유암코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긴 연합자산관리회사입니다. 그만큼 이 오리엔탈 전공 1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성과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회원 추천주로도 한번 나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조금 급등을 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이것은 조금 시작일 뿐이다라는 것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선업종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계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조선업종이 만약에 같이 살아난다면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매출을 키워가는 작업, 유암코에서 구조조정과 기업 부실 채권을 다 인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버린다면 매각될 때 굉장히 큰 이슈, 매각 이슈가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 꾸준히 지켜봐 주신다면 어떠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디에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코디에스가 화장품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린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업체를 지분 전량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대표이사 상대로 3자 배정 유상 증자도 이뤄냈다고 합니다. 5,010원에 56만 주인데요. 현재 가격이 6,100원이라는 말은 지금 대표이사가 하루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낸 겁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일이 아닌가. 그 금액이 28억 원치를 샀는데 3억치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눈 깜짝할 새 6억이 벌려 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3자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좋은 이슈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좋은 이슈인지,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좋은 건지, 그 회장, 3자 배정 대상자가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유심히 해보신다면 오늘 만약에 대표이사가 장내 매도, 그 인수했던 만큼 매도를 했다면 수익 엄청나거든요. 저희는 이런 자리에 산다면은 물려서 고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점검했고 이제는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이슈 중에 꼭 아셔야 될 이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IPO 대여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호텔 롯데가 IR 기업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요 운용사가 불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호텔 롯데가 지금 상장을 한다라는 기대감, 지금 이번에 혜태제과처럼 상한가를 연이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유력한 업체가 호텔 롯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CIO라고 하죠. 최고 투자 책임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까 큰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롯데쇼핑에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롯데쇼핑도 상장가가 40만 원권이었는데요. 롯데쇼핑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상장 이후에 상승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끌어냈는데 상장 이후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이 쭉 흘러내려서 20만 원대까지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IR에 참여를 했다가 낭패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는 이제 신임이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가가 너무 비싸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면세점 사업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면세점 경쟁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냐. 그러면 호텔 롯데 지금 너무 상장가가 높은데 거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 조금 적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 롯데 지금 공모 청약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장되면 매수에 가담하려고 하시던 분들 전부 다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기 위해서 한번 드려보았고요. 이 이외에도 지금 두삽 밥캔시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접근하실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급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2주일 뒤에 매수하셔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지켜보시고 한번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가능한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02-3153-2611에 2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직접 가능하시고 문자로 남겨주실 분은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고민에 대한 사항 남겨주시면은 바로 상담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종목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830님께서 인선 ENT 한번 진단을 해달라. 매수가가 6,000원인데 20% 담고 계신다. 자꾸 빠지니까는 꼭 봐달라.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가 지금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 바는요. 너무 고가입니다. 지금 전고점 자리죠. 전고점 자리에 6,000원대, 6,000원에서 5,500원대에서 지금 또 맞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때까지 흐름을 보더라도 박스권에 갇혀서 박스권 상단부인데요. 상단부 이번에 뚫지 못하면 또 큰 하락 2,00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빠지기 때문에요. 저가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성장은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2013년 686억을 끝으로 2016년 올해 추정치가 1,350억이다라는 것은 2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박스권 돌파할 수도 있는 자리이다. 하지만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조금 추천해드리고요. 하지만 손절가를 조금 지켜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조금 지정을 해드리자면요. 지난 저점 박스권 중간 정도입니다. 5,256원 선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조금 들고 가보시는데 5,250원 저선이 된다면은 손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점은 제가 한 7,000원 정도까지 일단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0원 라인이 된다면은 수익 실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그게 12,0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네, 우선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면은 한 4월 달쯤 사셨나요, 혹시? 예. 4월 달에 사셨는데 5월 달 내리 좀 하락을 해서 아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삼성 엔지니어는 좀 단기로 보시고 들어가셨나요? 장기로 보고 들어가셨나요? 네,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어요. 장기로요? 예. 단기적으로는 사실 주가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강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우리 사주 여러 가지 조금은 자금에 대한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군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실적이 아직까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 엔지니어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 버티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분명히 좋은 날도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요. 최소한 장기로 가져가셨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 시청장님 매수가 이상에서는 한 번은 파실 기회는 분명히 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 사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1년 또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꽤 많은 물량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연말까지 좀 중기적으로 갖고 가셔갖고요. 연말 정도에 얼마 정도의 현재가가 형성이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그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기다려야 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 설정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 올 연말까지 가져간다라는 기간 설정을 좀 더 강조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연말까지는 좀 들고 가실 수는 있으신가요? 네, 연말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이게 그 연말까지 가면은 제가 매수가까지 이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도 넘어서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하네요. 예, 우선은 연말까지 가시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만약에 신저가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금액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4월대 같은 경우에도 만원대에서 치고 올라갈 때 13,000원, 14,000원 부분까지도 좀 반등 흐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조선이라든가 이런 업종군들이 업황은 안 좋지만 저점 대비 분명히 30% 40%의 상승 보인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시점에서는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관점 대응적으로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면은 14,000원, 13,000원 부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그게 펀더멘트 반등이든 어쨌든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사실 매수가 부분은 비슷하게 충분히 연말에는 어느 정도 도달을 한번 할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베스텔요. 베셀이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1,500원요. 1,500원이요. 네, 지금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좀 많습니다. 몇 퍼센트 됩니까? 한 30% 됩니다. 30%요? 네, 지금 손실폭이 한 17% 됐네요. 그죠? 네. 이러면 굉장히 골이 아픈데,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기다리면 기다리면, 네. 매수가까지 오면 기다릴 수 있어요. 매수가까지 오면 기다리실 수가 있다. 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빠졌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계단 형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패턴이 그렇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업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그렇구나. 예, 회사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평가가 조금 작게 돼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다면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 거라면은 네. 조금 다른 종목, 가벼운 종목을 하시는 게 좋았는데 이건 조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종목이거든요. 처음에는 단기로 했었는데, 예. 계속 이제 보유한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중장기로 가는 거죠. 중장기로요? 그러면 이왕 중장기로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네. 앞으로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길게 한번 바라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하는 회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차트랑 조금 비슷한 것 같죠?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계단식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주예요. 디스플레이에서는 제일 강한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말 한마디면은 베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혜주로 따라 올라가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 올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CD, 뭐 디지털 모니터 같은 곳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어요. 네. 네, 그래서 베셀 같은 경우에도 그 수혜주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드론 사업, 그리고 경비행기 드론 쪽으로도 신사업을 한번 내보겠다라고 해서, 이런 좀 수혜도 받을 수 있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큰 수익 나지 않을까 싶은 자리예요. 네. 네, 대신에 좀 많이 흔들 수도 있죠. 지금처럼 막 빼고 올렸다가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한번 들고 가보시고요. 제가 목표가 한번 선정해 드릴게요. 네. 일단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에서 한번 드려볼 텐데 12,000원까지 한번 드려볼 거예요. 네. 네, 12,000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12,000원 정도면 중장기를 보면 대충 몇 개월 정도입니까? 그거 저도 알고 싶네요. 몇 개월 걸리는지. 네, 그런데 지금 일단 상승 추세랑 이런 걸 다 파악했을 때는 감안했을 때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뭐 급등을 한 다음에 더 빨리 되겠죠? 네. 네, 그런데 길게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말 정도. 네, 연말에서 내년 초 정도면은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같은. 그러면 네. 지금 조금 지금 한 20%를 더 하면 어떨까요? 매수를.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더 빠지면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 일단은 12,000원 선에서 제가 목표가 드리고 11,000원 매수가가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도 종목 상담은 계속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경제TV 심기현 멘트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